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제가 그래도 반일, 혐일의 선봉장으로서 일본의 실체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다구리 당하면서 많이 알려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실체를 많이 깨달으신 분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일 날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을 또 했어요. 별 근거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케시마 카레 만들어서 시마네 현에서 판다고 하는데 110인분 한정 판매, 초잡스럽게 사람을 연맥이는 거를 잘해요. 일본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겉으로는 김상 하면서 막 친한 척하고 이러면서 뒤로 흉한 짓들을 하는 찌질아들이에요. 상대방이 캐치도 못하는 거 가지고 지는 연맥했다고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윤석열이 지금 탄핵 재판을 받고 이러니까 윤석열 임기 때는 외교부에서 일본이 독도를 뺏겠다 도발을 하고 대응도 안 하더니 윤석열이 이제 깜빡할 것 같으니까 외교부에서 일본 공사를 초치 불렀어요. 와봐. 이런 다음에 다케시마의 날 즉각 폐지하라고 엄중 촉구를 하고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한 일본 대사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 공사를 불러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 뜻을 표했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친일 매국노 쓰레기들이 옹립한 친일 대통령 윤석열이 끝나가니까 외교부도 직원들이 일을 하네요. 외놈들이 울릉도 옆에 독도를 죽도, 대나무 죽자죠.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게 1905년에 명명한 거예요. 그 전 수천 년간 한민족의 영토였다는 기록은 빼박으로 무진장 나오는데 1905년에 한 100여 년 전에 그냥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독도 다 아시잖아요. 독도에 대나무가 자랄 환경입니까? 리앙쿠르 암석이라 그러잖아요. 이 암석에서 어떻게 대나무가 자라요? 여기 대나무가 자랄 만한 환경이에요. 나무 자체가 못 자라요. 돌덩이라서. 근데 무슨 죽도야. 어쩌다가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죽도, 다케시마라고 했나. 울릉도에 옆에 조그만 섬인데 이게 죽도예요. 대나무 죽자 쓰는 죽도. 제대로 독도의 위치도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붙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죽도예요. 울릉군 울릉읍에 있는 죽도. 이름을 그냥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여기는 대나무가 자랄 만한 환경이잖아요. 여기 농사도 짓네. 밭도 있고, 그죠? 나무가 자랄 정도니 여기는 죽도라고 할 만하네. 요거를 그냥 우기는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아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괜히 화난다고 막 일장기 불태우고 시위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지금까지 판례, 케이스들을 보면요. 실효 지배만 하고 있으면 항상 거의 100%로 실효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이 지금까지 나왔어요. 케이스상. 실효 지배하고 있으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아닥하고 있으란 얘기는 아니고 외교부 차원에서 주한 공사 조치해서 쌍욕이나 퍼주고 외교부 차원에서 공식 논평, 항의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쓴 게 이거를 국제 분쟁화를 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데리고 가자.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수년 전부터 언급했던 주장이죠. 일본 가기 할 때부터.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재판관을 4명이나 배출한 게 외놈들이니까요. 요 중에서 오하다 히사시라는 요 사람이 지금 마사코 왕비의 친아빠예요. 재판관, ICJ 국제사법재판소 소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돈을 달라왔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완전히 장악했죠. 국제사법재판소가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들은 어떤 국제기관이건 유엔이건 유니세프건 돈의 논리예요. 봉사하는 기관들도 돈이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이런 국제사법재판소에 수십 년간 돈을 발라서 재판관도 4명이나 배출한 일본의 입김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국제 분쟁화시켜서 갖고 가서 그들이 장악한 재판관들을 통해서 독도를 뺏어올 심산으로 하는 거예요. 오하다 히사시 전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현재 마사코 왕비의 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현재 외왕 부인의 아빠가 ICJ 소장이었으면 얘들은 자신이 있다 이거죠. 이건 또 돈의 논리. 얘들 돈 바른 거 좋아해요. 얘들 뇌물 엄청 좋아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언급을 하셨어요. 아니 지키자고 일부러 타령할 필요 없어요. 실효 지배를 수십 년간 하고 있으면 우리 땅이 된 거야 이미. 원래 우리 땅이었고 못 건드려 이거 법적으로도. 근데 왜 일본은 이걸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냐.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수십 년 동안 뇌물이다 정치 자금이다 후원금이다 계속 쏴서 ICJ 운영 자금을 댔단 말이야. 그러면서 재판관도 4명이나 배출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장까지 배출해서 일본은 완전히 장악한 데라고. ICJ로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자꾸 도발을 하는 거야. 내 지갑 속에 돈이 있어. 이건 내 돈이야.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야 너 내 돈 훔쳐간 것 같아. 아무 근거
근거 없이 너 집 앞 속에 있는 돈 내 돈이야 이런 거야. 갑자기 내 돈을 시로 지배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자기 돈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이걸 싸우고 막 그래야 돼? 그냥 가면 돼. 내 돈인데. 근데 여기에 경거망동하고 이거 내 돈인데 네가 왜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 웅성웅성. 왜 싸워?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갔습니다. 내 돈이에요 이거. 근거 없이 막 외치면 이게 국제 분쟁화가 된 거야. 왜 근거도 없이 내 집 앞에 있는 돈을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냐. 경찰서에 경찰들을 뇌물로 다 자기 편 만들어놨어. 경찰서로 가기 위해서 한 거야. 이 돈을 자기가 뺏어 먹으려고. 경찰서까지 가서 우리 단판을 짓자. 자꾸 이러는 거라고. 국제사법재판소 ICJ 가자고. 사법재판소 가면 돈에 돌리기 때문에 일본이 수십 년간 바깥이 빌드업을 해온 국제사법재판소 전직 사법재판소장 하던 오하다 히사시가 현재 지금 일본 외왕의 부인인 그 여자의 아빠야, 친아빠. 그래서 일단 경찰서까지 가면은 자기네들이 돈을 뺏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막 우리 땅이야 이렇게 난리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안 뺏겨요. 독도를 뺏길 수 없어. 실효지배하면 그걸 끝이야. 근데 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재판관들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판결 내리면은 우리 되는 거라고. 자꾸 위안부 문제다, 독도 문제다, 이 친일파들이 자꾸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자고 하는 거야. 거기 가면은 지네들이 이길 승산이 있다고 보니까 일본이.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요.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독도를 가보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안 갔어요. 영토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실효적 지배 여부입니다.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냐.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래서 실효적 지배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누구 땅이냐, 어느 나라 땅이냐, 현재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 누가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전략은 뭐냐, 분쟁 지역화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서 다툼의 대상으로 만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원래 이게 당연히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 내 건데 누가 옆집에 와가지고 그 밥그릇 내 거야 그러면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의 판결에 따라 결론이 날 수도 있죠. 이럴 때 제일 좋은 작전이 뭐냐, 웃기고 완전히. 그래서 일본은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게 국가 전략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참 어렵죠. 어려운데 실효적 지배가 가장 큰 근거다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표님하고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걸 보세요. 2023년 4월 3일 날 독도는 우리 땅 대국민 선언을 검토하겠다. 이게 이명박이 한번 했던 전략을 또 쓰는 거예요. 또 일본이 원하는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 분쟁화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겠다에 부안해동해서 도와주는 거죠.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거는 일본을 도와주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명박이 지 친형 이상득이 뭐 뇌물을 몇 억을 받아 처먹고 언론이 떠들썩할 때 그거 모면하려고 독도 상륙해서 그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도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교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주한 공사 아니면 일본 대사 초치해서 닥치라고 상륙이나 해주고 공식 논평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 정도만 해주면은 일본이 더 이상 원하는 국제 분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요게 가짜 뉴스라고 유행해야 됐는데, 왜냐면 유승민 같은 애들이 요거를 비판했었단 말이야. 네, 요게 우리 애국심의 발로로 언급한 게 아니라 일본을 도와주는 짓거리를 한 거다. 윤석열이 일본을 일부러 자극하고 국제 분쟁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독도를 일부러 방문 안 하죠. 국제 분쟁화하면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야말로 성남시장 그 전에 변호사 할 때부터도 일본 요미우리 신문하고 법적 소송하고 독도 지킴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독도를 안 가시잖아요. 일부러.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흥분하실 필요 없다. 원래 우리 거고 앞으로 뺏길 일도 없다.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부안 외동해서 선동만 안 당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윤석열이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23억을 전액 불용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까지 하려고 했다. 독도 지원센터는 돈을 안 쓰겠다. 일본 땅으로 넘기려고 빌드업을 했던 거죠. 어떻게 애국심이 없는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보수 국힘 지지하신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대통령은 애국심이 똘똘 뭉쳐있어야 돼요. 그건 상식입니다. 윤석열 일본이 앞으로 독도 방어 훈련 일절 하지 말라 요구하는데도 아닥하던세요. 이런 지방에 파면되어 있던 일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기 시작한 지 8회 만에 벼락 출세시켜주는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또 끝났으면 몰라. 내란 수괴 우두머리를 검찰총장으로 또 벼락 출세시켜주는 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투명한데도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문법 까지 마. 이러는 바보들은 뭘까요? 과연 정체들이. 2024년 8월 기사예요. 일본에서 방어훈련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요구하니까 쉬쉬하면서 살짝 가장 역대 최소 전력으로 깔짝 훈련을 한 친일 매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 윤석열이고 대통령을 만들어준 문재앙 아닙니까? 이게 안 보여요? 원칙주의자라서 우리 검찰총장 임기를 지켜주신 거야.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미친 짓거리 하면 바로 자를 수 있어요. 대통령은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있다. 임명할 권리, 면직시킬 권리.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바로 자를 수 있는 게 검찰총장입니다. 박근혜 때도 검찰총장 바로 잘랐잖아요. 박근혜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주 그냥 극우 신났죠. 윤석열 같은 친일 하수인 대통령이 되니까 조선이 다시 우리의 식민지가 되는구나 신나했었죠. 일본 정부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임기 내에 해결해야 된대요. 이런 모멸을 당하고 우리의 영토를 뺏으려고 하는 이 외놈 쪽발이 주장에 찍소리 못하는 이런 친일 매국
대통령을 어떻게 찍어줬을까요? 문재양도 친일 매국노란 얘기예요. 친문 카르텔들도 친일 매국노란 얘기죠.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한동훈까지 떠먹이는 고민정 있는데 똑같은 일이란 얘기예요. 좌파 진보 쪽에도 적폐 밀정들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친일 매국노 후손, 잔류 일본인들의 후손들이 모든 대한민국의 돈과 권력을 쥐고 그 미친 짓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 수박 이꼴 국힘 이꼴 일본 극우랑 똑같은 성향의 쓰레기들이에요. 겉으로는 민중 편인 척 민주주의 지키는 척, 죄질로 보자면 민주당 친문 수박 애들이 더 애들이죠. 국힘 애들은 투명하게나 해쳐먹겠다 이런 투명한 악마고, 더 교활하고 죄질이 불량한 것들이 친문 수박들이죠. 아니 적폐청산 캐치프레이즈로 내밀고 서울호 조사하겠다고 수년간 반복해서 얘기했던 들이 적폐청산 뭐 했습니까? 문재인 임기 5년간 그 180석을 가지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수도 없는 판인데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어요. 뭐 했냐고요? 세월호 조사를 했습니까? 언론 개혁을 했습니까? 검찰 개혁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언론과 검찰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준 미친 짓을 한 기죠. 검찰 정권까지 만들어준 문장이에요. 저는 이재명 정권은 밝아오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느낌이가 너무 강렬하게 와서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된다. 느낌이가 너무 강렬해서 이재명 대표는 2013년이면은 성남시장 할 때죠. 독도 명예주민증,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증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독도의 유력 정치인이 돼서는 절대 방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판을 다 아시니까. 요미우리 신문과 독도 관련해서 소송까지 하셨던 변호사 출신이신데 왜 독도를 방문 안 할까? 그 큰 뜻을 이해해 주세요. 조국 이명박 같은 들이 그냥 애국심파리 반일 쇼를 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나라 사랑하는 이재명은 독도를 방문해서 일부러 국제 분쟁화하는 바보 같은 짓을 안 하는 거죠. 멋져부러 올해 대동세상에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민족 원래 품성 자체가 훌륭한 민족성이에요. 약자는 조건 따지지 않고 다 도와주고 샌들한테는 끝까지 개기고 투쟁하는 게 한민족의 멋진 민족성이에요. 약한 나라들을 모멸하는 표현이 없습니다만 양키, 백인놈들, 미국놈들, 코쟁이 일본한테는 쪽발이, 떼놈들, 강대국들한테는 항상 투쟁하고 리더의 자질을 가진 게 한민족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국민, 우리 민족 사랑하는 진짜 보수 민족주의자에 가까운 게 이재명인데, 조국 독도 출발 전 장당후 첫 술자리 일본에게 할 말 하고 받을 것 받자 라고 있어요. 센 척한 거 보세요. 이 허세충, 중이병, 나르시시스트, 왕자병, 나의 조국, 나의 독도 우리가 지킵니다. 정치인이 독도 가서 이렇게 도발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가나 정치인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재명 정도는 이걸 일부러 자극할 필요 없어요. 애국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기 좀 얻어보려고 국민들 수준을 개 돼지를 보는 거 아니냐? 독도 가서 애국 타령하는 애들은 기획 상품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독도의 날 기념일을 2023년 3월 21일 기념일 제정하자고 법 발의하겠다. 요거 이재명 대표가 한 건데 1년 한 6개월 후 조국이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발의를 했어요. 이재명이 한 걸 왜 따라하냐. 깜빵에서 별로 괴로움도 없이 근육 운동하고 있을 겁니다. 푸시업하고. 얘는 영혼이 가출해서 문재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히 감정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자의 지금까지 정치 행보, SNS 꼬라지들 보면 나르시시스트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영혼 가출한 중이병 걸린 허세충 왕자병 환자. 하여튼 조국이 사라져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직도 빨아주고 감성 마케팅을 하는 거지들이 있더라고요. 환장을 노리시죠. 아무 업적이 없고 제대로 일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떠먹여준다. 이런들은 계속 예의주시해서 째려보라고 제가 수십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 상품, 홍석현을 위시로 한 적폐의 끝판왕들이 낙점한들은 아무 스펙도 없고 경력도 없고 업적도 없는데 핥아줘요. 조국이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대학교 교수 할 때도 서울대 법대 학생들한테 다구리 당하고 수업 평가도 안 좋고 제대로 된 논문도 없이 교수가 된 인간인데, 김경수도 그렇고요. 림종석 동무가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주체사상 찬양하던 인간인데 공산주의 찬양하고 뭐 업적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갑자기 떠먹여줘요. 한동훈도 강남 8학군이 나온 평생 검사만 하고 별로 업적이 없는데 마구 그냥 정치 권력의 핵심으로 떠먹여줘서 당대표급인 비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의 카르텔을 갑자기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당을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 상품 조심하셔야 돼요. 문재양도 아무 업적 없었어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발의 거의 안 했고, 국회 출석률도 안 좋았고, 공약 이행률도 너무 처참했고, 지가 당대표 할 때 민주당 지지율은 20%대로 바닥을 기었고, 별 한 게 없는데 그냥 마구마구 핥아주는 거예요. 성군이라고. 이거 의심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이 안 가면은 그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